Hello， 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준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혼자 왔습니다. 우리 성쌤께서 좀 아프셔가지고 다음 영상에는 성쌤께서 다시 꼭 나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번 영상만 아쉬운 대로 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알려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양한 프로젝트, 중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장들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생각 밖에 또는 굉장히 상상 밖의 어떠한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말을 해야지 중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수강생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식과 내용 바탕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헐 이렇게 말해야지 더 잘 알아듣는다고 라는 문장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장 두 개를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요렇게 두 문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난 오늘 친구 만나야 돼 혹은 나한테는 만나야 될 친구가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2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까요? 자, 1번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我有一个见的朋友 2번 我有一个朋友要见 어떤 게 맞을까요? 나 오늘 만나야 될 친구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려면 자, 혹시 1번을 골랐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2번을 골랐다면 너무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2번처럼 말해야지 더 자연스럽고 더 정확하고 이 사람이 알아듣기에 더 전달을 잘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이 당연히 틀린 문장이라는 건 아니에요. 문법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我 나는 주어 有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명사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친구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 표현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이런 문장은 언제 쓰는 거냐면 나한테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그냥 직업적인 설명이라든지 이 친구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친구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를 해줄 때는 첫 번째 문장이 맞아요. 문장 몇 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我有一个很漂亮的朋友我有一个非常有能力的朋友 또는 我有一个非常聪明的朋友 이렇게 나한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라는 거지. 이 친구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과 묘사를 해주려면 我有一个어떠어떠한 친구 이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문장은 뭡니까? 나는 오늘 어떤 친구가 있어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친구랑 뭐 해야 돼? 나는 이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 이런 앞으로의 그 내가 진행해야 되는 그 행동에 대한 더 디테일한 서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나는 이 친구가 오늘 만나야 될 친구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我 있다 有 친구 一个朋友 혹은 그냥 朋友 그 다음에 계속 내가 해야 될 행동을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要见, 去见 이런 방식인 겁니다. 나한테 어떤 친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친구가 오늘 만나야 될 친구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리 표현해줘야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딱딱한 수업에 지치셨거나 또는 편하게 중국어 드라마, 예능,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실제로 말하는 중국어 그리고 말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싶다면 진짜 중국어 중고급 수업으로 오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문 진행하는 수업이고 결석을 하셨거나 실시간으로 참여하기 힘드시다면 당일 수업 VOD를 제공해드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월 신청 기간이고 아래 더보기로 가시면 수강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또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에 있는 이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면 이게 맞는 표현인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두 문장을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이번에 문장 두 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这是一本非常感动的书. 두 번째, 这是一本非常感人的书.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게 맞습니다. 이건 1번을 고르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예는 상황에 따라서 1번도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지금 문장은 1번은 아예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걸 알려드려야 되냐? 感动이라는 단어와 感人이라는 단어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단어가 더 익숙합니까? 깐동이 당연히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감동적이다, 대박, 감동, 감격스럽다, 감동했다, 감동받았다. 굉장히 이 감동이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도 뒤에다가 어미조사를 다양하게 붙이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중국어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어는 상황에 따라서 단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즉, 깐동이란 단어를 먼저 개념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람, 인간, 인격화되어 있는 어떤 주체가 심리적인 행동이 감동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깐ren이라는 단어는 감동적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영화, 소설, 이야기, 사건, 어떤 사람의 언행 이런 것들이 참 감격스러운 것이다라는 수식어로 쓸 때의 단어가 깐ren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아까 그 문장 볼까요?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这是一本非常어떠어떠한 책이잖아요. 나는 이 책 보고 내가 감동됐어요. 이 문장이 아닌 겁니다. 문장만 놓고 보세요. 이건 책인데 어떤 책입니까? 감격스러운 책,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 이 감동했다라는 감정을 마음으로 느꼈다가 아니라 이 책은 그냥 어떤 책이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쓸 때는 이걸 꼭 깐ren이라고 써야지 깐동이라고 안 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가 진짜 감동스러운 영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这部电影很感动 아닌 거예요. 这部电影很感人입니다. 내가 영화를 본 다음에 我非常感动 이건 맞아요. 내가 감동했고 내 심리적인 활동이 감동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 非常感人 또는 感人的电影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게 제일 헷갈릴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냐? 이 사람은 엄청 많은 선행과 이 사람은 엄청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他的行为很 빈자리 뭘 쓸까요? 他的行为很感动입니까? 他的行为很感人입니까? 그렇죠. 역시 感人입니다. 왜냐고요? 앞에 타가 주어가 아닙니다. 제가 감동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타라는 사람이 들어갔을 뿐 결국에는 저 사람이 행동, 저 사람의 선행이 어떤 행동이냐? 감동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他的行为很感人 역시 맞아. 이게 맞아요. 하지만 감동은 나 감동했잖아. 我非常感动. 네가 나한테 이런 말 해줘서 我太感动了 이럴 때 쓰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있다면 깐동이라는 단어는 감동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깐ren은 명사로 쓰지 않고 그냥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이라는 꾸며주는 말로 쓴다. 형용사로만 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제가 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겠고요. 말을 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표현과 단어 선택은 작문할 때도 그렇고 내가 막상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보자마자 이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그 감정과 목적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언제 어떤 문장 또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아까 드렸던 문장 두 개를 띄워 드릴 테니까 이건 언제 쓰는 거다, 저건 언제 쓰는 거다 라는 걸 잘 정리해 두거나 캡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두 개씩. 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再见,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